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아이언큐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 Q&A까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총평은 기술 목표도 초과 달성했고 강력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아주 불리시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재무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23년 1분기 매출은 4.3 밀리언으로 기존 예상치를 상회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동분기 매출의 2배가 넘고요. 1분기 매출은 기대보다 일찍 완료된 고객 계약에서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매출이 앞당겨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나머지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음을 암시를 했는데 어쨌거나 당겨서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1분기 수주 계약, 이제 부킹스는 4.1 밀리언이고 3월 31일 기준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은 525 밀리언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그렇게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흑자 전환까지 유상증자와 같은 추가 금융 조달은 필요가 없다라고 거의 한 5번째 확인을 해줬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염려가 됐던 부분이 순적자가 27.3 밀리언이 나왔는데 이제 22년 4분기 대비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작년 동분기보다는 훨씬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한 원인이 이거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EPS는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고 매출은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봐야겠죠. 그래서 23년 재무 전망은 2분기는 한 4.1에서 4.5 밀리언 정도로 1분기랑 비슷한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 23년 전체 예상 매출은 한 18에서 19 밀리언 사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4분기 어닝콜 때 예상치가 18.4에서 18.8이었는데 소폭 이 예상치를 올렸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체 예상 부킹스는 38에서 42 밀리언으로 이제 저번 분기 때 줬던 어닝콜 때와 예상치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23년 전체 예상 매출은 이제 22년 전체 매출이 11.1 밀리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한 80에서 100% 정도 증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시한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업적 하이라이트 이제 보시면 UAE 아랍에미리트 양자연구센터 기술혁신연구소와 계약을 맺어서 이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양자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는가를 탐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피델리티 응용기술센터와 함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즉 금융과학 엔지니어링에서 폭넓게 쓰이는 통계적 분석법인데 이걸 가속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베어링 포인트라는 유럽의 글로벌 경영기술 컨설팅 기업과 함께 유럽에서의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23개국 그리고 4,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적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최신 세대인 작년 5월쯤에 발표됐던 아이언큐 포르테로 29 알고리즘 큐비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2023년 전체 목표였는데 7달이나 일찍 달성했다. 요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죠. 25 알고리즘 큐비트 요건 이제 아리아로 달성을 했는데 포르테로 29 알고리즘 큐비트, 즉 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 차이니까 2의 4승배인 16배의 성능 개선을 빠르게 달성을 했다. 기술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이언큐 아리아2, 아리아1에 이어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양자 컴퓨터가 구축이 되었고 이번 분기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런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검증을 통과한 엔트로피라는 과학지에 양자 하드웨어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인지를 모델링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 즉 요거를 통해 양자를 AI에 사용하는 방법을 작년부터 연구하고 있는데 첫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팻탱이라는 분, 이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 임원으로 임명했는데 이분은 애플과 아마존을 거쳐 20년이 넘는 기술, 하드웨어, 제품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언큐에게 큰 에셋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닝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이언큐의 목적은 단순한 큐비트 숫자 증가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큐비트 품질, 즉 연산을 수행했을 때 충실도가 잘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 목표인 내년 목표인 30 알고리즘 큐비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수준을 달성하면 뚜렷한 양자 사용 사례, 그 중에서도 양자 머신러닝 그리고 AI로 이어지겠죠. 거기서 이제 큰 돈이 발생을 할 거고 고전 컴퓨터, 최고의 슈퍼컴퓨터로도 30 알고리즘 큐비트는 흉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언큐는 매월 1 알고리즘 큐비트를 증가시켜왔는데 이거는 매월마다 컴퓨터 성능을 2배씩 증가시켜온 것과 동급인 매우 놀라운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비용이나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이것은 제조시설에 투자하고 있죠. 지금 시애틀에 큰 공장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금성, 투자자산이 충분하고 그 어떤 양자 경쟁사들보다 강력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융 조달은 필요 없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높은 충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고객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 고객들에게도 더 잘하고 있다.
특별히 양자 AI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 트렌드를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닝콜 뒤에 질의응답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질문하면은 대답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포르테는 언제 클라우드에 올라가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은 양자 컴퓨터 전체 시스템 판매 이게 뭐 9자리 매출이다 해서 뭐 1000억에서 1조 정도의 총 매출을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올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근데 올해는 뭐 전체 시스템 판매가 아닌 하드웨어 판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한마디 힌트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개미들의 커뮤니티인 스타그위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몇몇 네임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봤더니 지금 올해 전체 부킹 예상치가 한 40밀리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기마다 3밀리언, 즉 4개 분기면 1년에 한 10밀리언 정도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양자 컴퓨터 이제 사람들이 접속해서 쓰는 그 수수료라고 하면은 그걸 빼면은 한 30밀리언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할 거냐라고 해서 추측을 해봤더니 미 공군 2024년 예산에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를 위한 예산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30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요게 딱 요거랑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작년 3분기 실적 발표에도 한 13밀리언 정도의 공군 연구소와의 계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아이온큐 하드웨어를 독점적으로 빌려주는 이런 계약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온큐의 전체 시스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한 게 아니고 뭐 한 그 이온 트랩 핵심 컴포넌트들만 파는 이런 하드웨어 판매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전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는 주체는 정부일 수 있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것도 아마 미국 정부 기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 발전과 매출의 가속화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피러제펜 사장님이 몇 년간 성능 개선을 위해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이 기술 목표를 일찍 달성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이전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서 쓰면은 바로 돈을 받는 이런 매출의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목표치를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달성함에 따라 일찍 달성하면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잘하면 잘할수록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전체 예상 매출이 조금 소폭 상승시킬 수 있었다. 자,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전체를 사는 주체가 어딘가? 정부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라는 뜻을 내비쳤고 그럼 내년 목표가 35EQ라면은 월마다 하나씩 늘리면 내년 1분기에 35EQ 달성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로드맵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할 거다라고 이것도 뭐 말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올해 이제 25에서 29를 달성을 했는데 내년에 29에서 35가 더 어렵지 않냐라고 했는데 김정선 교수님께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은 성능 진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35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에 자신이 있다. 자, 잘하고 있다는 사인이 또 나왔습니다. 자, 아리아2가 클라우드에 런칭되면 매출 상승에 영향이 있냐라고 했더니 토마스 크레이머 CFO가 아리아2에서 발생할 매출은 이미 올해 예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했고 어떻게 29에서 35 알고리즘 큐비트가 달성이 가능한가 라고 했더니 큐비트 자체는 자연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개선하지는 않고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 개선을 한다.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개선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은 AI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새로 영입한 팻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AI에 대한 것은 아직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팻은 아이온큐가 이제 학술기관에서 엔지니어링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됐고 이제 제품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제품화 단계에 있어 필수적인 키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부분에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야심찬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2025년에 64 알고리즘 큐비트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그 수준을 달성할 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양자 컴퓨터 성능이 늘어나면 좋아지면 기존 계약에서 적었던 숫자보다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뭐 당연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것도 불리시한 사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9에서 35 알고리즘 큐비트가 가면은 여기서 가장 큰 사용 사례는 뭐냐? 양자 머신러닝. 이거는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AI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양자 머신러닝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작년부터 연구 중인 AI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 활용까지 되면서 이제 양자 기업 그것도 아이온큐에서 매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일단 총평은 이번 실적 발표는 매우 좋았습니다. 저번 실적 발표는 제가 지속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는 매우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목표를 7개월이나 초과 달성을 했고요. 강력한 자금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10%에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 굳이 꺼내보자면 단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의 순적자가 뭐 작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것에 대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시장은 적자 폭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많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적자 폭이 좀 늘었다는 점에 단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들 또는 그런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인 저나 우리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적자가 증가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고요. 연구개발비 증가 그리고 추가 인원 채용으로 인한 건데 요거는 미래의 매출 발생, 회사가 잘 되기 위한 투자인 거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장기 투자자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3년 29 알고리즘 큐비트를 7개월이나 일찍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양자 머신러닝의 변곡점이 될 2024년 35 알고리즘 큐비트 목표도 올해 말쯤에는 달성을 하겠죠. 한 달에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6개 차이잖아요. 그럼 6개월 뒤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10월 11월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래를 살펴보면 2024년에 초기 양자 우위 달성으로 양자 머신러닝 사용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큰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양자 컴퓨터 전체를 파는 큰 매출, 9자리 매출, 1000억에서 1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발생을 하고 2025년부터는 64 알고리즘 큐비트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임원들이 말한 대로만 되면은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이온큐의 임원진들은 한 번 했던 말은 거의 다 지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인데 혹시나 제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지켰고 초과 달성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신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갔는데 찰리 멍거가 뭐라고 했냐, Just hold on to the goddamn stock 이라고 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주식을 그냥 들고 있어라. 이게 최고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즉 우리가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을 찾는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면서 들고 있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팔지 않겠다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과 같이 실적 발표 나왔네 하고 이걸 분석해서 이 기업이 부진해서 주가가 빠진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빠진 건지 판단을 해서 이 주식이 빠졌을 때 살 기회인지 아니면 회사가 못해서 빠져나가야 할 때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여력이 되는 대로 더 모아가고 있고 장기 수량을 계속 보유 중입니다. 근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온큐 전체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 Q&A 총정리해드렸고요. 총평은 기술 목표 초과 달성, 강력한 자금력으로 아이온큐는 변함없이 잘해가고 있다 라고 정리를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